참 걱정되는 그런 소식인데 네. 이제 해당 모집 현황에 대한 공론화는 이준석 의원이 했어요. 이준석 의원실이 해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체 모집 부사관이 2,482명이었습니다. 네. 해군 내에 한해서요. 근데 이 중에 1,539명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군의 중추를 이루는 해군 부사관 모집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무장과 음탄 같은 전투 체계 특기가 지금 44%밖에 모집이 네네.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투 체계 특기라면 이제 무장, 음탐, 정보통신, 전자전 특기를 총괄하는 그런 특기인데요. 이제 해군을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다 위에서 싸우는 군대, 그쵸.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네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해당 특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해군에 있는 첨단 무기 체계를 다루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투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엄청 큰 문제네요, 지금. 그렇죠. 가장 네. 큰 문제인데요. 자, 사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부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간 특기 부사관 같은 경우가 지금 45%밖에 지금 모집이 네네. 안 됐어요. 자, 기간 특기 부사관이라고 하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기관에 대한 보수가 기간 특기 부사관이 부족하면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함정을 기동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긴급 상황에서 해상 위에서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든가 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해하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해안선이 복잡하단 말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서해나 남해에서 이제 해상 작전을 전개하려면은 이 기간 특기의 부사관들이 상당 부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서해와 남해에서 작전이 전개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이제 항해특기 부사관이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안전한 항해를 방해받을 수도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서도 배를 운용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뭐 해군과 우리 군이 총 노력을 해서 해군 부사관 지원율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해군 부사관 현장은 어떻고 왜 이렇게 부족한 건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해군은 이제 부사관의 업무 비중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네. 그런 군 중에 한 곳입니다. 자, 함정 근무병이나 당번병이 지금 병사 인권 증진 차원에서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정 근무는 부사관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부사관이 없으면 함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현직 부사관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 부대마다 특기별 직별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해당 직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직별장이 공석이거나 아니면 직별장을 가장 연차가 낮은 부사관이 겸임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직별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라고 하니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집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제 주변에 지인분이 부사관 해군 부사관이 2명 있었는데 네. 다들 빨리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정말 문제라고 좀 네.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중간에 해군 부사관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해군 부사관에 빨리 전역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쵸. 현재 그 해군 부사관 같은 경우는 함정 근무와 육상 근무를 번갈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육상 근무를 하지 못하고 함정 근무를 이어서 해야 된다든가 아예 들어온 지 몇 년 차 됐는데 육상 근무를 못하는 상황에 있다든가 지금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남은 해군 부사관 인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되면 상황입니다. 계속 안 예. 좋게 되다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이 사실 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환경적인 문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해군 같은 경우는 타군과 달리 바다에 나가게 되면은 장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네. 뭐 고작 이제 그 스마트폰 못 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생활이 스마트폰을 그렇죠.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부사관 모집이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총체적으로 이제 병사 급여가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700% 가까이 상승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부사관 급여는 사실상 공무원 직급 체계에 묶여 있어서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국방부의 원론적인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급여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부사관 인원도 어려운데 그 중에 이제 함상 근무까지 같이 해야 되는 해군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모집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해군은 또 섬에서 또 근무해야 되는 교고지 근무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사관 전역하신 분들은 뭐 해양경찰 가신 분들도 주변에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해군에서 하는 업무 대부분이 해양경찰 업무와 사실 어느 정도 호환되는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요. 훨씬 더 그 근무 처우가 좋은 해양경찰로 지금 이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쟁 시에 이제 해군은 항상 전진 배치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그 해군의 인원이 부족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군이 특히나 이 함상 근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타군에 비해서 직급 문화가 상당히 또 경직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뭐 Z 세대들이 이런 경직된 문화를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이 해군 부사관의 인력 부족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참 이제 해군한테 조금 섭섭한 부분은 네. 이준석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 해군 부사관이 지금 모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 몰랐죠.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는 해군 걸까? 왜 안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거 알려지면 안 되니까요. 아니면 오히려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해군 현재 이제 해군 수뇌부에서 지금 해군 부사관이 부족한 것에 과연 본인들이 중차대한 문제라고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그것부터, 아쉬움은 조금 그럼 남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해군은 또 특히나 전력 유지에 좀 많은 인원이 필요한 만큼 부사관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도 꼭 다음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